미국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넣어서 관리합니다. 우리 정부는 결국 효력 발생 전에 이 조치를 해제하는 데 실패했는데 미국과의 연구 협력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5일 0시부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명단이 시행됐습니다. 한국은 민감국가 명단에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 등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별도의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가장 낮은 단계로 분류된 만큼 앞으로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한국 연구자들의 출장 절차부터 까다로워지는 등 불편을 체감해야 하는 만큼 연구자 간 협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 와서 방문을 하고 접촉을 하고 그 협력을 하게 되면은 정보부서에 이것을 신고해야 된다. 그런 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쳐요. 한국은 앞서 1981년에도 민감국가로 분류됐다가 13년 만인 94년 7월에야 지정 해제된 바 있습니다. 당시엔 핵 관련 문제로 지정됐다가 비핵화 선언 이후 해제된 걸로 전해집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보안 문제라는 미국 측 설명 외에 구체적 지정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당장 해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미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 건 70년 한미동맹 역사에 역행하는 조치라 그 의미가 더욱 심각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감국가와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오른 26개국 가운데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사실상의 동맹인 이스라엘이나 우방국인 대만, 인도 등도 포함돼 있지만 상대국 영토가 공격받으면 함께 싸운다는 의미의 동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쌓아온 성취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니 제고해 주십시오를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실제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불안정해진 정치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연구자는 바이든 정부 임기 막바지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점을 들어 높은 확률로 계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기술 분야 경쟁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를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한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기술적 측면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내 일각에서 주장해온 자체 핵무장론이 아닌 원전 시장에서의 견제로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 같다는 추정만 내놓고 있는 겁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에너지 안보상 주의를 요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걸로 파악됐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해당 리스트에 한국이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장론 때문에 해당 조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예상에 대해선 아니란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1994년 7월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며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다음 달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어 시한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저희 JTBC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한국이 지난 1월부터 이미 민감 국가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해드렸습니다. 한국 언론의 질의에도 사흘 만에 공식 확인을 해줬는데 우리 정부는 왜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JTBC는 현지 시간 11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에너지부에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당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에너지부에도 경위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던 때였습니다. 다른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가 다 재차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하지만 JTBC는 사흘 만인 지난 14일 에너지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변인 명의로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추가했다고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민감 국가로 지정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단하고는 않겠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서. 미국 현지에 있는 외교 당국자들도 1월부터 이미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됐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사흘 만에 JTBC에 공식 확인했지만 에너지부를 상대로 상황을 파악 중이라던 외교 당국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첨단 연구 교류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외교 당국이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을 파악하지 못한 채 2달 넘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에게 민간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뒤늦게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